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돈나무, 즉 캣듀드죠. 테슬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괜찮나라는 주제 들어보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에 일어났던 IT 대란,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공장도 멈췄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그냥 고만고만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갈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 아니었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은 주식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매그니피스 세븐들도요. 전체적으로 그냥 큰 흐름 없이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자, 마소 볼까요? 0.60% 빠졌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쪽에 데미지가 크게 갔었죠. 이따가 들여다볼 겁니다. IT 대란 터지면서요. 아마 마소가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받지 않고 있죠. 빨리 복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애플 0.37 살짝 반등, 구글 0.25 살짝 오르고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은 0.22% 빠졌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1.91, 자, 1.91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사실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 또 빠지고 지금 여전히 프로핏 테이킹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정리해가지고요. 일부 정리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옮겨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테슬라 보십시오. 3.36%.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면 오늘 잘 버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따가 이 언론 보도들이 공장이 멈췄다부터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조금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나 우려할 상황 아닙니다. 이따가 테슬라 소식 들여다보면서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어제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도 함께 들여다봤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중립 구간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현재 완벽하게 과거처럼 익스트림 그리드다, 또 욕심 구간이다 막 달려드는 기보다는요. 지금은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그런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가을의 전설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난리가 아니었죠. 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국보다는 현재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 전 세계 지역에서 큰 문제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이 사이버 보안 업체죠. 사이버 시큐리티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보통 큰 회사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쪽에 보안 업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관장하고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면서요. 자, 이 업데이트가 글리치가 나버립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연루되어 있는 IT 관련된 모든 업종들에서 문제가 갑자기 셧다운이 되고 오픈이 되고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난 거거든요. 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니까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12% 이상 지금 폭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현재 지금 여러분 전 영역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특히 이제 투자은행,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투자은행 쪽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거기서, 그뿐만 아니라 항공사들 있죠. 항공사들까지 지금 비행기를 타고 휴가 기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쪽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좀 듣고 있거든요. 자, 이게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왜 이게 일이 더 커졌냐면은, 이게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회사가 보안업체거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이 온라인 이쪽에 이제 사이버 이 시큐리티 컴퍼니다 보니까 윈도우라고 하는 소위 마이크로소프트와 연루가 돼 있거든요. 그 윈도우가 오픈이 되고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MS365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MS 워드에 소위 이런 것들이 서류가 열리고 뭔가 이게 다 자료가 열리고 업데이트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안 되니까 공항에서는요 이 티켓을 발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공항이 취소되고 뭐 몇천 편이 취소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밤 사이에 엉망이 된 거예요. 다만 여러분 미국은요 그때 밤이었잖아요. 밤새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생한 이 IT 대란 때문에요. 이 테슬라도 일부 공장 생산 라인을 가동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보도한 쪽이 로이터와 비즈니스 인사이더거든요. 자, 사실 로이터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하는 거 보면 항상 테슬라의 안 좋은 면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신뢰될지 신뢰성은 별로 없지만 그냥 여러분 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지금 보시니까 지금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텍사스 공장과 이 텍사스 네바다의 일부 생산 라인입니다. 잠시 멈췄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허트잇 했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게 글로벌 IT 대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테슬라 측에서 스태프들에게 직원들에게 이제 금요일 아침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영향력이 좀 더 있었겠죠. 지금보다는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이 윈도우나 그리고 서버 관련된 거 윈도우 서버나 랩탑 뭐 매니팩처링 전체 디바이스 관련된 거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스탑이 되고 이 작동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런 업무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생산 라인이 좀 멈춘 상황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데미지를 줄 정도는 아니라 요런 지금 현재 IT 대란이 자동차 업체, 테슬라 업체까지도 이런 지금 영향을 줬다라는 거 보면요. 이게 지금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많은 다른 기업들도 알려지진 않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질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항상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조금만 나오면 이게 알려지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주가에도 좀 더 영향을 줬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점점 더 노동시장이 조금씩 불안해져 가고 있죠. 자,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지금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도 이 체크를 좀 했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실업률이거든요. 이게 jobless claim인데 실업률 자체가요. 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가장 실업률을 고점을 찍었던 게 언제냐면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23년도하고 24년도 사이입니다. 즉 2023년도 중반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중간 여름 때였는데 자, 작년에는 정말 안 좋은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22년도부터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게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노동시장이 타격을 주는 게 바로 23년도 딱 그 중간에 그 지점이죠. 거기서 최고점을 찍다가 이제 뭔가 시장이 안정감을 찾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 고금리가 생각보다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지되니까 뭐예요? 이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기업들이요. 다시 안 뽑는 거죠. 사람을 자르고 나면요. 신규로 계속 뽑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위축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자금을 더 뽑아서 뭔가를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팽창 시기가 아니라 지금 위축된 시기죠. 축소지향적인 그런 흐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래프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추세가요. 이게 이제 작년 8월 달 이후로 가장 높은 레벨이거든요. 그러나 점점 더 추세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왜 연준이 최근 들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왜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들여다본 것처럼 자, 연준 멤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니까 지금이 이제 적기인 것 같다라면서 그 이유가 뭐였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고금리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리스크 리세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리세션을 우리가 맞닥뜨릴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내려주는 것이 경기가 연착륙하면서 인플레도 잡으면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 양극단으로 빠지는 게 지배적인데 그러나 이번에는 연준이 한번 이 정말 멋진 고개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잡으면서 갈 수 있느냐.
정말 쉽진 않지만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지켜보라 그랬죠. 부러지면 부러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투자 기회가 오는 거고요. 안 부러지면 안 부러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산이 더 커지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요, 확실히 노동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업률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늘어나 버리거든요. 이걸 빨리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요, 이 노동시장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빨리 나서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건 뭐 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트럼프를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자꾸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뭐 그런 게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연준이 잘해야 되는 시점은 맞아요. 이때 잘못 또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전에 물가 괜찮아요 하다가 갑자기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뒤늦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금리를 이렇게 높이 올려고 또 higher and longer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타이밍 잘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월 달도 가능하고요. 어쩌면 이런 추세를 막기 위해서 7월 달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 변곡점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굉장히 여러분 불안에 뜰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그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또 중요한 글을 하나 남겼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머스크가 어떤 글을 남겼냐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빨간색으로 먼저 하나 볼까요? A surprising number of people think that Tesla survives on subsidy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서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숫자도 아닙니다. A number of people이라고 보통 쓰잖아요. 근데 A surprising number of people이라고 하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정부 보조금, 여러분 이 보조금이 뭡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7,500를 지원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주정부가 또 각 주마다 또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 보조금들이 전기차를 사게 되었을 때의 혜택을 보게 되죠. 전기차 보조금이 이만큼 많이 풀린다란 말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회사들이 여기에 이 의지해서 비용이 덜 들 거 아니에요. 뭐 비싸게 만들더라도 그 보조금 때문에 이제 비싼 비용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전기차 회사, 전기차를 이렇게 대규모로 대중화시킨 회사가 테슬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도 모든 회사들처럼 보조금에 의지하는 회사라면서,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테슬라 머스크는 너무 섭섭하죠. 머스크가 너무 기분이 다운될 거 아니겠습니까? 머스크는 보조금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기업의 혁신, 생산 라인의 혁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의 마진을 크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요, 전체 이 생산 라인을 혁신을 가져오면서, 그리고 조립 과정에서 이 어떤 혁신, 그리고 생산하는 획기적인 이노베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진율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테슬라가 섭섭하죠. 그래서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at is true of our competitors. 우리 테슬라가 아니라 경쟁사들이 이게 사실 해당한다는 거죠. 경쟁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그리고 주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서 현재 서바이브하고 있는 것이지, 테슬라는 no, it's not true 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테슬라 경쟁사들, 뭐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나 뭐 폭스바겐이나 모든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보조금에 의지하는 거죠. 중국은 더 심하고요. 중국 회사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ot of Tesla. 테슬라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본 전제로 깐다면요, 사실은 이번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도요, 사실은 일종의 분노의 표출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경쟁사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동안 테슬라와 머스크를 너무 왕따를 시켰죠.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까지 민주당을 투표를 했었어요.
근데 바이든이 들었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이 노동조합과 함께 움직이고 노동조합을 키우는 쪽에다가 지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를 할 때 투표야 어차피 초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머스크는요 바이든에게 투표하기보다는 이번에는 트럼프를 한번 신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반전기차 정책이 뭐 거의 바이든에 비하면 훨씬 더 심하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뽑은 그 부통령 후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과격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스크가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낫죠. 그리고 트럼프도 직접 머스크를 칭찬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대선을 위해서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되고 나면 또 다른 방향, 이제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머스크는요 이번에 배팅을 할 때는 그냥 트럼프에다 배팅을 한 거고, 결국 트럼프가 만약에 이 보조금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요 첫날에 없앤다 그랬잖아요. 없애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결국 테슬라에게 월등한 유리함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트럼프, 물론 그걸 아예 그냥 없애라고, 다른 경쟁자 죽으라고 머스크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전에 여러분, 이 소위 머스크가, 테슬라가,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오픈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왜냐면 경쟁사들이 우리 걸 쓰잖아요. 근데, 크게 우리가, 이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로 간다. 모두가 전기차 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통 크게 이제 그걸 허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실은 크게 혜택을 보는 회사들이 포드나 이런 회사들인데 보조금마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이 머스크는 이 경쟁사들에게 항상 이 어떤 자비를 베푸는 그런 입장이었지, 이 그들에게 죽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실 경쟁사를 생각하기보다는 바이든에 실망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이번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파악하시고요. 어찌됐건 트럼프가 되면 테슬라는 이 모든 경쟁사를 압도할 만큼 다시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돈나무는 하죠. 캐티 우드가요, 자,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이 돈나무가 또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소식에서 또 주가도 조금 더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더 흘러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자, ARK W입니다. 여러분, 이 돈나무 누나가 이 ARK 인베스트에서 운영하는 이 소위 이른바 그 ETF들 보게 되면요, 이 그 ARK의 그 시그니처 ARK K가 있고 ARK Q가 있고 또 ARK W가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하나 ARK W입니다. 저 ARK W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테슬라 셀 사이드 나오죠?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 자, 몇 주를 팔았냐? 32,199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32,000주 이상을 팔아치운 거고요. 전체 포션은 뭐 0.5% 정도 되는 건데, 자, 어찌됐든 테슬라 주식을 3만 주 이상을 팔아치우고 GTLB라는 것을 이렇게 사 모으는, 거꾸로 이제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런 행위는요, 뭐 이 돈나무 누나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일 때에 현재 좀 조절을 이 소위 말해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추가 매수하고 이런 거거든요. 보통 이런 인베스트먼트 회사들은 하나의 회사만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그 여러 회사에 분산을 쫙 해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0%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서 또 공매도들은 뭐라 합니까? 야, 돈나무 계속 팔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에 관심 없어, 이런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그런 소식들은요, 결국은 또 테슬라 주주들을 공포 마케팅만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오늘 팔아치운 이 32,000주가 어쩌면 스몰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ARK W ETF에서 지금 판 거거든요. 대략 금액이 한 800만 불 정도 됩니다. 뭐 개인 입장에서 800만 불 하면 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투자 회사들이 800만 불을 치는 뭐 사실 이거는요 그냥 뭐 껌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적은 양의 이 액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돈나무라가요 테슬라가 싫어서 파는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찐 투자들은요. 그래서 실제로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No movement in ARK K입니다. 그러니까 ARK K가 시그니처 이 ETF거든요. 이 소위 말 돈나무라가 가장 자랑하는 이 ETF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ARK K에서는요 포지션이 테슬라가 넘버 원이에요. 14.5%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거 원래 보통 여러분 14.5%면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한 10%, 11% 이 정도면요. 자연스럽게 조절해서 다른 걸 또 이렇게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아직도 안 팔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ARK Q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또 이 괜찮은 그 ETF거든요. 그 ARK Q가 여기도 또 이 테슬라가 넘버원 포지션이에요. 얼마를 갖고 있냐? 14.4%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가장 또 이 엑셀런트한 이런 ETF에 돈나무라는 이 포지션을 둘 다 넘버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14.5, 14.4. 그 테슬라 포지션이 여전히 가장 강력해요. 그러나 그 와중에 ARK W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10.6%를 테슬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6%인데 넘버 2 포지션이에요. 이것도 이 ETF에서 넘버 2거든요. 그럼 넘버 1 뭐냐? 비트코인이죠. 저 비트코인 또 이 돈나무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ARK W에서는 넘버 1이다. 자, 그러나 넘버 2가 이 테슬라다. 이번에 조금 정리했는데 이걸로 다른 걸 샀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요. 돈나무는요. 지금 아직 지금 이 14%가 넘고 거의 15%에 육박하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3%, 4%는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10%에 맞춰야 되는데 이 정도로 버티고 있다. 이건 오히려 이번에 딜리버리도 좋았고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나무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뭐 항상 더 불리시하지만 이번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 바닥을 찍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죠. 특히 이제 이 그로스 마진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 분기는 당연히 뛰어넘고요. 그리고 1년 전 연 대비도 훨씬 더 뛰어넘는 지금 아마 데이터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다 모델링을 다 돌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일부 요거 정리한 건요. 지금 다른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둬야 결국 이 주식도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리밸런싱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조정하는 것 때문에 뭐 돈나무라가 테슬라를 버렸다 이런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돈나무라는 더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가가 막 빠졌을 때 $100대로 떨어졌을 때에 최근에도 막 샀지 않습니까? 수익이 크게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더 잘하죠, 스윙 자체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 가격 인상은요. 자, 모델 S와 모델 X에 해당됩니다. 자, 모델 Y나 모델 3가 아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비싼 모델 S, 모델 X입니다. 2,000불씩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이제 전격적으로 벌써 올렸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델 S와 모델 X가 팔리는 것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모델 Y 가격을 2,000불 올렸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전체를 다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모델 S와 모델 X인데 그래도 일단 단가가 기본적으로 세니까요.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테슬라 자체에. 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이 유닛당 이 현재 어느 정도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보냐면 주가당 0.02달러가 EPS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좀 보시면요. 이 기존에 77,990이었어요. 모델 X All AWD가요. 근데 이번에 벌써 79,900이 됐었죠. 그러니까 2,000불 올린 겁니다. 모델 X 플라드도 94,990이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2,000불 오른 거죠. 자, 그리고 모델 S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델 S의 AWD도 74,990이고요. 그러니까 2,000불 오른 거죠. 그리고 모델 S 플라드도 89,000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델 X 날개 축지가 올라오는 거 있죠. 그 플라드가 모델 S 플라보다 훨씬 더 비싸죠.
만 불은 더 비쌉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다 10만 불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싼 자동차에 2,000불 오르고 내리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는 사람에게는요,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 정도 규모에. 사실 한 3,000불을 해서 4,000불도 올려도 됩니다. 별로 그게 영향 안 받거든요. 요런 거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2,000불을 올리니까 결국은 또 EPS, 이게 이제 3분기에 영향을 주겠죠. 이 3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솔솔 더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 데이터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판매율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을 조금씩 올린다. 앞으로 보면요, 조금씩 더 올릴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는 벌써 이 1주에서 3주만 기다려도 되는 것이 이제는 2주에서 4주, 요즘은 이제 3주에서 5주까지 늘어났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니까요. 그 파이낸싱은 은행과 잘 협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3분기는 괜찮은, 훨씬 더 괜찮은, 그러니까 점점 더 올라가죠. 이번 2분기도 괜찮고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데 여기에 금리도 내려오는 거죠. 금리가 이제 이 9월달 내리고 혹은 7월달 서프라이즈 내리면요, 이런 식으로 파이낸싱 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훨씬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테슬라 같이 프리미엄 차들은요, 이 금리만 내려줘도 훨씬 더 수요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게 보시라는 거죠. 1년 뒤, 2년 뒤 금리를 이번에 내리면 이 단기간 보라는 게 아니고요. 2년 뒤, 1년 뒤, 내년 말이 됐을 때 금리가 어떨 건지, 내후년이 됐을 때 어떨 건지, 경제가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리세션이 오냐 안 오냐? 물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길게 본다면요, 사실은 결국은 내려간다? 굉장히 테슬라가 지금은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본다면요, 즐거운 투자하세요. 리세션이 오면, 무너지면 여러분 $100대로 오면 땡큐 아닙니까? 더 담아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움직이신다면요, 즐거운 투자 하실 수 있길 바라고 늘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제가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